딱 평원이래 싸우고 을의 평원서 싸우는 걸로 아는데 이쪽 양장과 남쪽은 전부 늪지고 운하 이런 것들이 점철이 돼 있어서 북쪽의 주묵인 전차가 거기 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배라야 돼, 배. 그래서 그 월나라고 오나라는 수전에 익숙하고 그래서 주유가 그래서 배를 끌고 조조 군대를 격파를 한 게 바로 적벽대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원에서는 양자강 이나는 강남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오랑캐나라로 취급을 해서 그 신경도 안 쓰고 얘들은 미개해서 감히 북쪽으로 쳐들어갈 얘기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바로 지금 얘기한 그 무신이 굴무가 오나라하고 동맹을 맺고서 초나라를 왜냐하면 초하고 진쟁패니까 진나라로 하여금 오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오나라로 하여금 초나라를 치게 만들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직접 사신돼서 오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개했던 오나라에 전차를 제작하는 법, 전차 전술, 진치는 법, 신무기 만드는 거를 전부 그 사람이 전술을 했어요. 하이에인이요. 그래서 오나라가 그때부터 반응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국 초나라를 오나라가 진범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오나라가 초나라를 전부 점령을 하고요. 춘추시대 네 번째 패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바탕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결국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극적인 얘기가 오나라가 초를 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나라하고 월나라 쟁패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스토리가 또 있는 오나라 발흥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 아니? 오자서 있죠. 오자서. 여러분들이 그 오자서라는 사람의 이름은 오원이고 자서는 그 사람 자예요. 자인데 초나라 초장왕 시절에 초장왕이 아니구나. 초평왕이군요. 초평왕 시절에 비묵이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이름이 비묵이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그 인간이 천하의 간신인데다가 음모의 아주 귀재예요. 초평왕의 아들이 건인데 건이 크니까 세자 비를 진나라에서 친이에요. 진나라에서 맡기로 했고 진나라 군주의 여동생이 이름이 맹영이에요. 무산공주라고 그래요. 무산공주를 태자비로 맡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나라에서 호혼을 해가지고 무산공주가 무려 술의 100배에다가 지창금 하녀 수십 명을 데리고 초나라로 오는데 그거를 수행한 것이 바로 비묵이에요. 근데 그 비묵이 어느 날 보니까 초나라 군주의 여동생인 맹영이 정말로 천하철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딱 생각을 했죠. 욕심은 굴뚝 같지만 지주제에는 손을 못 댈 것 같고 하니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세자비로는 그 여자가 오는 도중에 비묵이 먼저 초나라로 와가지고 진나라로 와서 초평왕한테 맹령 얘기를 한 거죠.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은요 가장 약한 게 미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첩 중에서 미인계를 이길 남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맹령 얘기를 비묵이 초평한테 한 거예요. 진여희가 고대에 예를 들어서 그 달기포사가 그렇게 미인이라고 하지만 맹령의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갈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 저런 절sek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초평이 가버린 거예요. 이제 또 자기 아들의 며느리죠.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그 양귀비가 그 당현종의 며느리였거든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뭐라고 엮었는 거 아니? 맹령은 대왕께서 취하시고 세자한테는 인첩 중에서 하나 골라서 내리도록 제가 엮을 테니까 하니까 아니 이거 싫다는 놈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주포다보다 만배나 이쁘다는데. 그래서 인첩 중에서 한 여자를 골라서 맹령으로 둔갑을 시켜서 세자하고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실제 이 무산공주는 초평왕 침실에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 그 맹령하고 초평하고 같이 살게 됐고 세자는 엉뚱한 인첩 중에 하나를 맹령인 줄 알고 착각으로 살게 된 거예요.
못 봤으니까 서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이 조금씩 서로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친아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비묵이 이제 그때부터 머리를 쓴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세자의 스승이 오사예요. 오사. 그리고 오사가 바로 오자서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오자서의 아버지가 세자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우선 국궐에 같이 있으면은 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지 모르니까 세자를 성도 땅이라는 먼 땅으로 보내서 국경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해가지고 세자를 보내면서 오자서의 아버지를 같이 보낸 거죠. 같이 보내버린 거예요. 둘을. 그런데 세자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맹령공주가. 애를 놓고서 그 애를 갖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이뻐하는 여자 애를 낳았으니까 그 아이가 이쁘니까 그 아이를 패자로 하고 이 세자권을 폐세자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자의 스승인 오사가 이제 펄펄 뛴 거죠. 그런데 비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 만약에 그 국경으로 내쫓은 세자건이 만약에 초항이 되면은 지 목숨이 남아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참소를 시작한 거예요. 초평왕한테. 세자건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그 처음에는 걔 착한 애가 그럴 리가 없다고 초평왕이 믿지는 않았죠. 근데 세월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이 믿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맹령이 이뻐서. 그래서 결국은 세자를 죽이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랬는데 죽이라고 보낸 놈이 죽이지는 않고 가서 도망가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사실을 털어놓고. 그래서 세자는 도망을 갔고 그 보낸 놈을 처형을 하려다가 충성심 때문에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세자가 도망을 갔으니까 그 맹령공주의 아들이 정식 세자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초항을 잇게 된 거죠. 그러는 와중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바로 그 세자의 스승인 오사라고 그래가지고 오사를 소환을 했어요. 도읍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가둬놓고서 왠가하면 오사를 그때 죽이지 않은 이유가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오사한테. 그 2 아들을 불러오면은 셋을 다 조정해서 벼슬을 줄 테니까 편지서 2 아들을 불러라 하니까 오사가 이제 똑똑한 사람이 감을 잡은 거죠. 불러다 셋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왕명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사절시켜서 아들한테 보냈어요. 큰 아들이 오상이고 작은 아들이 오원이에요. 그 오원이 바로 오자서예요. 둘째죠. 편지가 오니까 오상이 그 편지를 가지고 오원한테, 자서한테 가서 상의를 한 거예요. 야, 아버지한테 이런 편지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하니까 자서가 감을 잡은 거죠. 이게 틀림없이 불러다가 한꺼번에 처형하기 쉬우니까 가지 맙시다 하니까 오상이 아버지가 죽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니? 나는 갈 테니까 네가 남아서 복수를 해다오 하고서 오상은 갔고 오자서는 그때부터 오나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초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그래서 도읍으로 간 그 오상하고 아버지 오사는 처형을 당하고 오자서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자기 와이프가 있거든요. 그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처형당하고 형이 처형당하고 나는 딴 나라로 망명을 가서 꼭 이원수를 갚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부담이 될까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초평왕이 오자서의 아버지 형철을 다 죽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자서가 철천지한을 품고서 오나라로 망명을 한 거죠. 뭐 가면서 이제 간단신 건 말도 못해요. 그건 생략을 하고 어쨌든 간에 오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실세하고 이제 줄을 댈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눈을 감추느라고 오자서에 대한 그 묘사가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 참 좋아하죠. 오자서가 어떻게 생겼는 거 아니? 허리가 10아름이래요. 허리가. 그리고 눈썹 사이가 한자랍니다. 여러분들 유비 기억 안 나세요?
팔이 무릎을 지나요. 그 사람 귀가 어깨에 닿고. 그 중국에서 영웅은 다 괴물들이에요, 사실. 그 괴물이 게 사람이에요. 오자서가 그랬답니다. 근데 오자서가 그 문무겸전의 장사예요. 눈은 뭐 번개불이 쏟아져 나온 것 같고, 체구는 작은 산이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상당히 그 특이한 사람은 확실하죠. 그 사람이 오나라의 망명을 가서 실세에 줄을 댈 수가 없었고 걸식을 한 거예요. 거지로. 얼굴에다 진흙을 바르고 동양을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 신세한테 하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어느 날 오나라 공자 광해 식객이 비라는 점술가가 있어요. 관상쟁인데 아마 그 사람이 삼국시대 때 관로만큼 제가 보니까 뛰어난 점술가인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래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노래소리가 너무 뜻이 깊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을 가서 얼굴을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관상이에요. 그래서 오자서를 데리고 자기네 그 공자광의 식객이었어요. 점술가가 공자광한테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관상을 많이 봤지만 이런 인물은 처음 보는데 이 사람을 막하에 두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오자서가 공자광의 막하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자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오나라는 대략 그 6세기 초반까지는 미개국이고 말하자면 그 대화에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나라도 아니었죠. 그러다가 6세기 초반부터 발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군주가 수몽이에요. 수몽한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제일 큰 아들이 제번이었고 그 다음에가 여매였고 그 다음에 여매가 여제군요. 여제였고 그 다음에가 이매였고 마지막이 개찰이에요. 그렇게 4아들이 있었는데 그 수몽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4아들 중에서 가장 인자한 아들이 개찰이니까 개찰한테 왕위를 계승해 주면은 우리 오나라는 크게 번영할 거라고. 그런데 그 개찰을 불러서 왕위를 계승을 해주려고 하니까 개찰이 펄펄 뛰고 왕위를 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어떻게 남겼는 거 아니? 내가 죽거든 큰아들 제번이 뒤를 잇고 제번이 죽거든 아들한테 물리지 말고 형제간에 승계를 해라. 그래서 제번이 죽고 나면 여자한테 물리고 여자는 이매한테 물리고 이매는 개찰한테 물리면 어차피 왕이가 개찰한테 갈 거 아니냐. 개찰이 왕이 되면 우리 오나라는 번영할 것이다 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번이 왕이 됐어요. 그러고 근데 제번이 전쟁에 나가 전사하면서 왕위를 동생한테 물려줬죠. 그래서 여매가 여제가 그 다음 왕위를 잇고 여제가 죽게 되니까 이매한테 남겼고 이매가 죽게 되니까 개찰한테 남겨야 되는데 개찰이 왕위를 또 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매의 아들 요왕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이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찰한테까지 갔으면 유언을 지켜서 다 잘 되는 건데 개찰이 사양을 하는 바람에 형제 승계가 되다가 아들 승계를 그냥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맨 먼저 왕이 됐던 제번의 아들이 억울한 거죠. 원래는 제번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자기 차례를 지나서 형제간에 가다가 마지막 형제가 자기한테 왕위를 남기자고 지 아들을 줘버린 거예요. 그 제번의 아들이 광이에요. 그러니까 광은 요왕 밑에서 비록 벼슬은 살지만 항상 앙앙불락하고 있었죠. 자기 자리를 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하의 용사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자서가 공자, 광, 수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자, 광이 지금 요 왕을 암살을 하고 자기가 그 왕위를 이어야 된다는 그게 정통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자광이 오자서한테 요 왕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그 영화를 오나라를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다스리자고 왕을 죽여달라고. 그런데 오자서가 그
오나라로 망명 오는 동안이 어느 날 한 동네에 들어가서요. 그 밥을 얻어 먹으러 들어가니까 싸움이 났는데, 동네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동네 이제 젊은 건달들이 한 10여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서 싸움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둘러싸인 한 사람이 표범의 등과 곰의 배를 가지고 있고, 눈이 깊은 것이 심지가 깊은 사람인데다 체격이 장대해요. 열 몇 명이 둘러쌌는데 겁 하나 먹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판인데, 벼랑간 어떤 조그만 여자가 오더니 여보 딱 불리니까 꼬랑지를 확 내리더니 뒤로 공손하게 여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서가 보니까 대단한 용사인데, 저 어떻게 저 남자가 저렇게 조그만 여자가 여보 불리니까 꼬랑지를 확 내리고 쫓아가나 싶어서 집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효자인데, 어머니가 부르신다고 하니까 꼬랑지를 확 내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둘이 터놓고 술 마시고 얘기하다가 결의 형제를 맺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전제예요. 전제. 그래가지고 그 전제를 공자 광한테 소개를 했어요. 자기 결의 형제한테. 그래가지고 공자 광이 전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끔찍한 정성을 기울였어요. 거기다 매달 술에다가 비단 고기를 싣고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집안 식구를 보조해주고, 그걸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제가 너무나 고맙고 그 어머니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공자광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를 지킬 일이 있으면 수화를 가리지 않겠다 하니까, 그때 이제 전제한테 공자광이 오장검을 내려주면서 왕을 암살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공자한테 묻는 거예요. 왕이 경비가 삼엄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왕이 음식을 뭘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요왕이 좋아하는 음식은 구운 생선이에요. 그래서 공자왕이 우리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구운 생선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전제가 태호로 가서, 태호가 바로 양자강 남쪽에 있어요. 동정호도 그쪽에 있고, 태호에 가서 고기 굽는 법을, 생선 굽는 법을 3개월 배워갖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공자광을 시켜서 그 요왕을 집에 초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공자광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진 것 같이 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죠. 떨어져서 다친 것 같이 해서 전쟁에 나가지는 못하고, 당시 이제 초하고 맨날 분쟁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 초나라군을 싸우러 나갔어야 됐는데, 그 나라에서 그 대단히 용맹한 장수 중에 하나가 바로 공자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은 암살을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남아야 되고 요왕 옆에 있는 용사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친 신용을 해가지고 자기는 전쟁에서 빠지고, 다른 장수로, 요왕 옆에 있는 다른 장수를 내보내고, 요왕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얘기도 또 참 재미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경기공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 거 아니? 무예를 연습을 하면은 그 사람이 쓰는 활을 5명이 당겨도 못 당겨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그걸 갖다 가볍게 당기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칼을 휘둘면은 다른 사람 칼의 무게가 3배인데 칼을 휘두르면 칼이 보이질 않아요. 날아가는 새를 한 손으로 잡고 맹수를 한 주먹에 때려 죽이는 사람. 그거를 한문으로 만두부당지용이라고 하죠.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보내도록 하고, 주변의 장군을 초나라와의 전쟁에 투입을 시킨 다음에 그 요왕 주변의 인물들을 그렇게 다 해외로 내보낸 다음에 요왕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요왕이 공자광이 그 야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승낙은 비록 했지만은 가는 길에 근위병들을 길에서 쫙 깔고 근위병 100명을 대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는 갑옷을 3겹을 껴입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한참 잔치를 벌이는데 생선이 나올 시간이 됐어요. 전제가 잘 구운 생선을 쟁반에 받쳐 가져오는데, 음식을 그 당시에 왕한테 가져오려면 전신에 수색을 하고 그 집안 입구서부터 산까지 기어서 와야 돼요. 음식을 들고.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전제가 쟁반에다가 농어였다고 그래요. 농어 큰 농어를 한 마리 잘 구워서 담고서 기어서 왕 있는 데로 오니까 근시병들이 전부 이제 신체 검사를 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었죠. 기어가지고 왕 앞에 와서 생선을 뜯어드리겠다고 뜯는 척하면서 뱃속에 있던 단도를 꺼내가지고 그게 바로 어장검이죠. 왕 찔렀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원래 천하장사인데다가 그 어장검이라는 게 그 당시에 광이 전제한테 칼을 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칼이 오늘날의 구야자는 검장이 만든 칼이에요. 이게 대단히 뛰어난 명검인데 쇠에다 갖다 대면 쇠가 지느같이 잘라지는 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 거 아니야? 그 5월 쟁패 시대에는 철기 무기가 없었어요. 다 청동기 무기. 철기 무기는 한나라 때부터 썼어요. 한나라 전한. 왜냐하면은 철이 그 당시에 물론 있었는데 철에 녹이 쓰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녹이 너무나 빨리 쓸어서. 그래서 농기구로만 썼을 때였었어요. 기원전 5세기, 6세기가. 무기는 철제 무기가 없었을 시절인데 청동기밖에 없는데, 물론 청동기도 개발된 지 벌써 1000년 넘으니까 재련 기술이 조금씩 나아져서 점점 예리해졌겠죠.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쇠를 갖다 대니까 지느같이 잘리는 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요왕의 가슴을 찌르니까 세겹 쇠갑옷이, 물론 기록에 그래요, 지느같이 뚫리면서 칼이 등 뒤로 나와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죠. 그래서 공자광이 지하실에 숨겨뒀던 무사들을 보내서 근위병들을 다 처치를 하고 오나라 왕으로 등극을 했고, 그 사람 이름이 함녀예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계속할게요.